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평택시가 2021년 시정 운영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해 평택시가 이룬 성과와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고비인 만큼 방역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동욱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평택시가 신년을 맞아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작년 시정 성과와 향후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평택시는 12일 오전 시 종합상황실에서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브리핑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아주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더 열심히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올해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 도시, 따뜻한 복지 교육 도시, 품격 있는 문화 국제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농업 등 6가지 주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평택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기존 도시와 신개발지의 불균형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이라며 고덕 신도시 확대 개발과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확대시키고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평택시가 정말 명실상부한 괜찮은 그러니까 좋은 국제도시로 성장을 해야 되고 인근의 동탄이나 분당 그런 도시의 견조도 지지 않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어떤 노력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도시가 그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도시 달성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박차를 이렇게 가할 생각입니다. 정장선 시장은 시의 다양한 분야의 장기적 정책 사업을 소개하며 올해는 평택시의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도시 본연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선출에 앞서 지난 9일 후보자들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최근 각종 비리와 또 여러 고질병을 겪고 있는 체육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 고양시 빈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체육학회와 기자연맹 등이 주관하는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유준상, 이종걸, 강신욱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선 각 후보들을 소개하며 시작 발언,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간 개별 질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후보들 사이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은 체육계 소통, 각종 복지 대책 마련, 자존감 회복을 위한 처우 개선, 지도자와 선수들의 인격 향상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유준상 후보는 자신은 과거 레슬링 선수 훈련 단장과 요트 협회장 등 45년간 체육인으로 외길을 걸어온 정통 체육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망가진 것은 고치고 아픈 것은 적합한 처방을 통해 치료해 나가겠습니다.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체육의 이상을 바로 세운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언자인 이기흥 후보는 대한체육회장 당선 이후 국정농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을 사면하고 2032년 남북 공동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의 명예를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하고 한국적 10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의 토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온 이종걸 후보는 코로나19의 위기로 많은 체육시설이 폐쇄된 상황 속
각종 체육 정책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힘을 가지려면 정부와 국회와 소통하는 힘, 협력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 출신입니다. 국회와 정부에게 가장 소통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 정골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선 강신욱 후보는 자신은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체육인들과 함께 외길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바꿔서 대한체육회가 우리나라가 운동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성폭력 문제를 임기 내에 완전히 근절하겠습니다. 지도자와 사무처 직원들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장 선거 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것이며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 돈만 쓰는 대한체육회가 아닌 돈 버는 대한체육회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이슈와 질문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체육회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소문과 함께 인권적 악습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내용의 의견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기용 후보는 재선에 성공한다면 엄격한 관리와 교육을 통해 조직원들의 스포츠 인격과 안전 운영을 위한 악습과 구태 방지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걸 후보는 그동안 조재범 사건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은 체육계의 무능을 보여준 사례로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향후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욱 후보는 건전한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대한체육회 지도부가 건전해야 하며 각종 부작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스템 강화를 통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준상 후보는 스포츠 강국이 되려면 지도자와 선수의 인격 향상은 물론 사전에 인성을 갖춘 지도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체육 발전을 위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강신욱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근린 시설을 늘리고 은퇴한 체육인들을 현장에 배치하며 지역 운동을 마일리지로 만들어 지역 화폐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는 민선체육회장 시대 지방체육회와의 공존 방향에 대해서도 민선체육회에는 권한과 예산만 지원하고 대한체육회 안에 지방체육회를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순환 교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KBP의 최민아입니다. 광명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통해 지난해 여러 현황을 조사하고 또 올해 시책에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은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심각합니다. 이에 광명시는 지난 4개월 동안의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모두 끝내고 지원 대책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실태 조사는 경제적, 심리적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향후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실태 조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 운영의 현황을 파악하고 광명시에 바라는 지원 시책 등 4개 분야, 12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직접 소상공인들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4,410명의 소상공인들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 50% 이상이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기 전보다 매출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에 가장 원하는 정책은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비중이 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광명시는 시장 상권을 분석하고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배달 특급 서비스를 소상공인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 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나 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인데요.
고양시에서는 올해 1단계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시민들의 취업난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이은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고양시가 2021년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관내 고용 창출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3단계로 이루어진 고양시의 2021년 공공근로 사업은 1단계에서 총 432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이번 공고에는 2,291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하려면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보유재산 2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한 18세 이상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1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선정된 시민들은 지역 전통시장과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코로나19 방역 지원, 고양 화훼단지 기반시설 정화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일자리 사업이 민간기업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투자 비용에 비례하면 손실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해줄 수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